전남 동부 지역 기독교 역사를 연구를 하고 있는 최경필이라고 합니다. 교회사를 연구를 하면서 하는 과정 중에 우리 얼빠 선민호 선생의 집안에서 민족운동에 후원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하고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이제 교회사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동강면에 가면 지금은 이제 동강제일교회라고 하는데 그가 이제 예전에 유등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를 어려서 다녔습니다. 특히 장인이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평양신학교를 나오셔서 목사가 되신 정태인 목사님이신데 목사의 사이가 되려면은 교회를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그럴 경우에는 정말 치기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얼파 선생이 정태인 목사의 사이가 된 것은 정말 충실하게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의 어떤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 집안 간에 여러 가지 전개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정태인 목사의 경우에는 경주정씨입니다. 순천 지역에가 경주정씨들이 집성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별량면에 가면은 별량면 대곡리 이미마을 그쪽에가 지금 경주정씨 집안 집성촌인데요. 원래 정태인 목사님은 그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불교 지금 장대에 있는 김제조라는 그 지주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이 임시정부에 전달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남성무역 지배인을 하셨던 중지배인을 하셨던 조정환 전 외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 자금이 임시정부에 전달된 과정들이 한 두 정도가 발견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이 두 지점에 보면서 벌교 지역 사회가 그리고 지금은 벌교라고 대변을 하지만은 옛 행정구역상으로 하자면은 나강군 지역이 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보고였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이 거의 절반 이상을 전라도에서 자금 지원이 나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심이 어디였냐면 나주였고요. 특히 그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루트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일제가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교회를 관리를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감시를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보니까 특히 우리 지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왜 많이 알려지지 않냐면은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특히 가족 간에도 그 사실을 잘 털어놓지 않고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제 잡혀서 옥살이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역사에는 사실상 기록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파선생의 해보력의 장인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한 부분들이 나오고 정환 선생이 다녔던 여수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번에 이 자료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이 나강군 지역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동학혁명의 중심지였고 또 울미의병 등 울산의학 이후에 의병운동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지주들이 상당히 보이지 않게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지 않겠느냐. 물론 기록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상으로 이 정도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일 정도인데 상당히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정태인 목사를 통해서 작업이 지어진 경우에는 정태인 목사가 나온 평양신학교의 동기분 중에 두 분이 임시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그 당시에 노예가 지금처럼 막 여러 가지 노예가 나눠진 경우가 아니었고 초기에는 동노예라 해가지고 노예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모이시는데 그때마다 아마 이런 비밀리에 이런 독립운동 자금 지원 문제가 논의가 되고 특히 동기 목사들 통해서 정부에서 모금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나강원 지역에서는 특히 독립만세 운동과 관련이 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강군이 갈려가지고 찢어지는 과정들이 대부분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이 지역에서 우리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되신 친일파들이 한 명도 나오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이 지주들 중에서 벌교 지역에서나 이 지역에 살림했던 지주들 중에 물론 이제 그 강복군에 의해서 피살된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들이 일제와 어느 정도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협조를 하면서 하더라도 그렇게 역사에 드러날 만큼 친행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됐습니다. 정태인 목사가 독립운동 분자금으로 낸 것이 통해서 낸 것이 5,000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성 의사들 월급을 보니까 경성의들 나오셔가지고 순천 자유원이나 그러니까 지금 순천 의료원이나 이런데 오신 의사들 초봉이 한 40만 원 정도 받았고 설옥도 갱생원 같은 경우에는 50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 초봉을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정도로 잡는다 그러면은 5,000원 정도면은 지금으로 시세를 따져서 한 50억 정도가 독립운동 자금으로 넘어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이 전달한 과정 중에서 얼파 선생님이 직접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독립운동 자금들이 일절 통해서 임시정부에 많이 전달됐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서 독립운동 모금운동 모집책으로 활동했었던 분을 보면은 이제 순천 해운면 연양인데 지금 연양동 출신의 문재교 그 다음에 또 보성 출신의 박문영 이 두 분이 활동하셨는데 그 당시에 정태인 목사를 만나서 그 자금을 가져갔던 분이 누굴까 추론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인 보성 출신의 박문영 선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얼파 선생의 해고령에는 뱅골곡에 산소에 가는 것처럼 이장하고 임시정부 사람과 중간에서 연락을 취하도록 된 분을 만나서 전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같이 가신 목격하였다. 이 내용들이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이 박문영 선생이 보성 견병면 출신인데 이분이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견병면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중간에서 전달적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면장으로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공금을 가지고 이제 상위로 건너가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교 선생 같은 경우에도 이 전남 지역에서 자산가들 대상으로 한 1,000원의 분자금을 모금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남서구역 지배인 조정을 통한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서구역 같은 경우에는 1933년에 아버지 서아익이 별세를 하면서 남서구역 주식하고 토지 4,200석 해당하는 토지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서구역이 특히 이제 처음에는 대표이사가 최중현이었는데 민족음악과 이제
최동선 선생의 아버지인데 이분이 대표이사를 하시면서 중간에 네 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최중원 파와 이대 주지였던 박사일파로 나눠서 서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그 박사일파의 이사였던 허안의 이제 부정사실도 드러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자본금도 잠식당하고 매출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서화일 선생이 아버지 서화일 선생이 사장에 취임하면서 영어 과목도 축소하고 아주 개혁적으로 이 남성무역을 운영을 해가지고 사업을 다시 확장시켜서 완전히 모두 상당 부분 주식이 이제 서화일 체제로 넘어와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화일이 별세를 하면서 얼파가 남성무역 대표이사가 되죠. 그 과정에 보면은 이사의 서정면, 최중현, 그리고 주식 상태를 보니까 서민호 선생이 1063주, 그 다음에 서화일의 장남이자 동복인 서태호가 621주, 서화일의 차남이자 이복경 서채호가 512주, 서태호 아들 서신영이 214주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무역에 관여하신 분들에 보면은 나중에 같이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던 김도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파의 매형이었던 이상화가 나중에 또 이사로 등재를 하게 되고 이분들이 결국에는 남성무역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파 선생은 아시다시피 조선어학교 사건 등으로 목사를 하고 나오는 과정 중에서 일제에 엄청난 감시를 당하게 됩니다. 남성무역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지만은 남성무역을 일제가 남성무역을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이 흘러가는 것들을 철저히 감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회라는 인물을 총지배인으로 내세웁니다. 총지배인의 역할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얼파 선생은 일종의 대주주로 물러있고 조정환 선생이 이 남성무역을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또 그 얼파 선생이 일제의 감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고 조정환은 미국 유학파입니다. 그런데 얼파 선생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도 일제 미국 유학을 다녀와가지고 남성무역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조정환을 끌어들이게 된 사람은 얼파의 자기인 정태인 목사였습니다. 정태인 목사하고 조정환의 형인 조의왕 목사하고는 평양신학교 선후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서 같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아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의왕 목사를 보고 조정환이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지 않겠느냐. 총지배인이라는 자리는 모든 자금과 경영, 인사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앉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환이라는 사람을 앉혀서 운영을 하게 했었고 상당히 경영적으로 상당히 조정환이 능력을 발휘를 해서 남성무역이 오랫동안 벌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일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천 교회 110년사가 2017년에 나왔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 전주대 사학과 명예교수인 주명준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그 교회 출신이고 그 집안들이 다 주씨, 조씨 집안들이 장천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장시키는 그 교회 뿌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사를 쓰시면서 조금 좀 과장되거나 좀 왜곡된 부분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 조정환을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이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아마 구술상으로 들은 내용들을 그대로 기입하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로 해놨습니다. 조정환이 이제 교회사에서는 조정환이 남성무역
주식회사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독립자금을 상해에 보낸 것이 일제에 발각되어 감옥에 수감되어 7년의 업고를 치르다가 해방이 되자 서대문 연구소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주명주 교수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7년의 업고를 칠 정도면은 독립운동 8.6이나 지금 그런 국가기록원에서 이 기록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뒤져봐도 전혀 그런 것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독립운동 자금이 흘러가지 않았겠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조정환이 형을 감옥살을 하게 된 것은 이승만과 관계된 흥업구락부 사건이었습니다. 이 흥업구락부는 이승만의 요청에 따라서 사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낼 군자금을 모금해가지고 국내에서 수만 원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이승만에 흘러들어간 군자금이 일부 유연됐다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군자금들이 상당히 미국으로 보내졌고 이게 임시정부에도 그 다음에 미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자금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흥학거부 사건에 연루되었고 구속됐던 분들이 대부분 다 전향서를 쓰고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살이를 거의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사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록상으로는 전혀 그런 것이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 자금이 이승만을 통해서 이승만의 쪽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자금들이 활용되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들을 또 월파 선생이 묵인해 주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 자금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빼서 넘긴다는 것은 특히 일본 일제가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정환과 얼파 선생의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얼파 선생하고 조정환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장천교회 교회사에서는 조정환의 어떤 그 이승만 찬양 경력이나 이런 내용도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만은 상당히 이승만의 82년생의 송축사를 쓸 정도로 조정환은 이승만의 저는 신복이었다고까지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 만큼 상당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외무부 장관을 2대 외무부 장관으로 취임해가지고 4년 5개월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승만이 신임을 했고 또 이승만한테 어찌 보면은 잘 보였고 또 그만한 또 능력도 발휘를 했겠지만은 이승만의 어떤 독재 정치나 이런 거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승만 독재 정권의 마지막 외무장관이라는 모욕도 조정환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최장수 장관 기록도 갖고 있지만은 자유당이 사라질 때까지 또 사라지고 나서 67년까지 자유당이 당 고문으로 있었으니까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이승만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에 조정환의 인물이 있지 않았겠느냐. 얼파 선생은 많이 알려지다시피 한국 전쟁 기간 중에 부산에서 국민방위군 사건과 또 거창 양민학살 사건을 폭로하면서 이승만과 완전히 대립관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남성우에게 지배인은 이승만의 외교 책임자이자 하수인으로 전락을 했고 얼파는 이승만과 대척점에서 독재 투쟁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역사 평가는 누가 옳은지는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서하일부터 시작해서 얼파까지 독립운동 자금들이 지원이 됐고
우리가 독립운동하는데 유용하게 쓰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들이 우리 을파 서민호 선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 그 당시의 지주들은 지역에서는 좋은 평가를 누구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장농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소장농들한테 강하게 하지 않으면은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는 지주들이 부를 축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농들 통해서는 좋은 평가가 없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해본다면은 더 이대한 일들을 충분히 해온 집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